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8.6%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LA 등 남가주의 경우 서민들의 삶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주유소 가솔린 가격은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어 높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값싼 마켓을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해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캘리포니아주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나타나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해서 지금 다들 말은 안 해도 심리적인 압박감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괜찮아도 이러다 정말 미국 경제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미국 경제 전체가 이 고물가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오렌지 카운티 이런 남가주는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종류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인상으로 사람들 삶의 질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고 일상생활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가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죠. 맞습니다. 평소에도 미국 최고 수준의 높은 물가가 이어지던 지역이 남가주입니다. 아무래도 LA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가솔린 가격이나 각종 생필품 가격, 주택 렌트비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물건 가격, 또 서비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남가주 서민들이 가장 크게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나마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정말 견뎌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같은 8%가 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서민들의 삶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해서 좋지는 않죠. 부자들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당장 뉴욕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도 자산이 지금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는 분명 봅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피해를 안 입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가져가는 이익을 적게 가져가는 거지 완전히 속된 말로 쫄딱 망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협이 현실화되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고 사태가 일어나고 해고라는 게 결국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되면 이제 당장 월급도 못 받고 당장 이 렌트비도 못 내니까 거리에 나앉고 노숙자가 되는 이런 생활이 되는 거고요. 또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안 되더라도 잡을 잡고 있더라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그래서 주유를 한번 할 때마다 차를 몰고 가서 기름을 한번 넣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기름도 많이 못 넣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끌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출퇴근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차를 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차를 그냥 집에다 처박아 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서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부자들이 100만 불을 벌다가 50만 불을 번다면 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500달러가 된다면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필수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이용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남가주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물론 버스라든가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교통수단은 역시 자가운전 차량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게 남가주 경제활동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LA 다운타운 경우에는 갤런당 $8를 넘는 주유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또 북가주는 일부 주유소가 $1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치명타를 맞고 있어요. 뭐 차를 이용한 비즈니스 생각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푸드트럭도 차를 이용한 비즈니스고요. 무슨 뭐 열쇠 고치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쇠도 고쳐주고. 그렇죠. 네, 요즘 차량 정비하는 분들도 정비소를 정해놓고 하는 분도 있지만 차량에다가 각종 정비 그런 그 기구들을 놓고 전화를 받아서 바로 차로 달려가서 고쳐주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차가 비즈니스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엄청난 타격인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솔린 가격으로 나가는 돈이 지금 훨씬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요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하는 게 정말 걱정된다,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영업사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업사원들은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걸어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 경우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본인데 역시 가솔린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그 영업활동을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다. 예전에는 그래서 뭐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LA 사는 사람이 LA 쪽 영업을 하고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이 오렌지 카운티 영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가솔린 가격 오르는 게 사람들의 어떤 이런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가솔린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최근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모습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8.6%에 달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더 값싼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값싼 곳. 그러니까 주유소도 가솔린 가격이 좀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주유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마켓도 마찬가지죠. 마켓에 똑같은 예를 들어 콜라를 산다고 그래도 어떤 마켓이냐에 따라서 콜라 가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같은 과일이라도 뭐 같은 감자라고 해도 어떤 마켓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켓 간다 그러면 또 주유소 간다 그러면 집에서 가까운 데 가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서민들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이나 주유소를 여기저기 서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서 구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데 그게 요즘 새로운 풍속도라고 합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그렇게 싼 곳을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싼 곳을 찾아다녀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뉴스가 그걸 보도했는데 최근 남가주 서민들의 삶을 취재해서 보도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가주 서민들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싼 마켓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언급했는데 근데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어느 마켓을 가도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50보 100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굳이 멀리까지 가서 장을 볼 만큼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요즘 그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장을 보는 게 손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가면 그만큼 기름이 많이 이제 낭비가 되니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가주 서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후 파이낸스 뉴스는 is losing battle. 그러니까 결국은 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다 지는 싸움이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데나 가서 비싼 가솔린을 넣건 좀 여기저기 살펴가지고 좀 먼 데 가서 가솔린을 넣건 결국은 지는 싸움이란 얘기죠. 어떤 걸 해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게 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고물가 시대에 대한 서민들의 울분이 바로 is losing battle. 지는 싸움이다 하는 이런 말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실제로 남가주에서는 대도시 생활권보다는 오히려 외곽 지역 물가가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요.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남가주 지역 인플레이션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라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물가는 8%예요. 8%로 나타나서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샌디에고 카운티의 경우에는 8.3%입니다. 그래서 샌디에고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보다 더 높고요. 특히 리버사이드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는 무려 9.4%에 달해서 남가주 카운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가 LA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보다 더 물가가 높다는 거 상당히 의외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 카운티가 훨씬 물가가 높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체제로 지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이 이제 비대면 근무 체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 광역 생활권에서 거주하던 사람들 상당수가 외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훨씬 큰 주택을 더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외곽에 집을 마련하는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LA를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주택이 단순 주거지 개념에서 요즘은 주거지 플러스 일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외곽 지역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가 예전에는 남가주에서도 집값이 싼 편에 속했는데 그런 트렌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집값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LA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거주자들 중에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런 지역은 갑자기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렴했던 지역이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확 오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급증 상황이 오니까 LA나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물가가 많이 오르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급등세 때문에 이제 물가가 단순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세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 여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전국에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도시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참 정말 예상 밖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 시대에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야후 파이낸스 보도를 보면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에리아의 인플레이션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5%로 나타나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샌프란시스코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로 거의 대부분의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로 전환하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엄청나게 비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죄다 외곽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다 벗어나 버렸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샌프란시스코 외곽 지역의 물가가 급증한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서 오히려 물가가 더 내려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A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샌프란시스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LA의 경제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 연예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여행, 물류 이런 게 이제 LA 지역의 핵심 산업들인데 이런 산업의 특징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영화를 재택근무하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못하죠. 네, 당연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LA 경우에는 이 항상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LA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LA 쪽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LA는 놓여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LA에서도 그 서민들 연소득이 4만 달러가 되지 않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LA 전체 53%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보다는 서민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견디기 어려운 법인데 LA는 절반 이상이 이렇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연소득이 3만 1,000달러도 안 되는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도 LA 전체 주민들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A는 이렇게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워낙 많아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결국 LA 지역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LA 등 남가주 지역은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LA 노동자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재택근무를 생각하기 힘든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주택 렌트비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각종 생필품 가격도 뭐 LA가 워낙 비싸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지원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도 바로 LA입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이 푸드뱅크 지원을 바라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켓 가서 물건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푸드뱅크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소한의 물건만 구입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마켓을 가면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 쉽게 사던 걸 이제 못 사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니까 이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푸드뱅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푸드뱅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만큼 남가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계속 지금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금리 인상을 계속함으로써 수요를 줄이는 측면이 있지만 수요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 차원의 연방정부도 그렇고 또 주정부도 그렇고 로컬 정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남가주 지역 서민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정부 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심화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을 서민들로 꼽으며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나라의 경제가 좋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높은 주택 가격과 가솔린 가격 등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무너지면 결국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